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잘 갔고요. 지금은 종목별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프리마켓 움직임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스권 상단 재도달 가능할까요? 2644선 마무리 지은 어제 분위기, 이제 상단은 2680, 올해 연고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주도주와 낙폭과대주 그 사이에서의 고민 오늘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해보죠.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는 특히 지수단에서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막강한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내부 재료에 좀 집중해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함해서 바이오도 이렇다 할 동반 강세가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무증 이야기, 그리고 펩트론은 비만, 알테오제는 개별적으로 기술 수출 관련한 이 리포트발 효과에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치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 34만 원 도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잠시 후 짚어볼게요. 하위권 분위기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방산과 조선이 다시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 관세 리스크가 커지자 주도주가 움직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지금 LIG 넥스원이 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체크해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증 영향의 셀트리온의 강세. 로봇도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가깝게 반등을 도모하고 있고요. 미용 쪽 여전히 좋네요. 클래시스, 휴질 모두 강세입니다. 거래량 동반에 움직이는 종목의 힌트도 찾아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단에서 오리엔탈 전공이 11%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최근 신고가를 새롭게 쓰면서 역사적 고점에 대한 경신 기대가 큰 쪽이죠. 오늘은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조선 쪽 짚어볼 거고요. 아래쪽으로 SD바이오센서 같은 코로나 관련한 테마도 여전히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풍제약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고점에서 이 대장 원전주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프리마켓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원전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완성차, 전기차, 그 안에서의 치킨게임 마무리 국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 그리고 어제부터 해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던 게 중국의 비아디가 최근 테슬라를 밀어내고 강하게 MS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경쟁 심화를 좀 촉발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비아디 쪽에서는 대폭 이 전기차 22종에 대해서 할인을 진행한다.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꽤나 파격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 소형 SUV, 이 해치백이라고 불리는데 엉덩이가 좀 짤막한 그런 모델이죠. 이 시걸 해치백에 있어서는 20%의 가격 할인으로 기존에 1,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0만 원까지 낮추는 파격적인 할인을. 게다가 세단 같은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가격을 낮추는 이 폭탄, 가격 폭탄, 할인 폭탄의 이 움직임을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MS는 높아질 텐데 당장 가격 경쟁 심화가 좀 커질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당장은 좀 마진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시각으로 어제 중국장에서 8% 하락했습니다. 경쟁사들도 경쟁이 좀 심해지겠는데 앞다퉈서 지금 가격을 낮춰야 하나라는 고민 속에 지리자동차, 리오토, 샤오펑 다 빠졌습니다. 비아디는 최근 할인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이 할인 움직임에 뛰어들었습니다. 꽤나 높은 MS를 차지하고 있는 이 대기업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립모터스, IM모터스도 이미 가격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움직임 안에서 이런 가격 할인 움직임은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중국의 전기차가 꽤 과열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앞다퉈서 나가고 있는 이 초입 단계에서 시장 장악력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몇몇 기업들, 이를테면 대장인 BID, 리오토 이런 종목들 외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내수 시장 중심으로 커졌었잖아요.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게 될 텐데 치킨 게임과 관련해서 이젠 선두 기업만 살아나게 될지,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 전체적인 파급 여력은 어떠할지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분기까지의 성적표를 잠깐 볼까요? 지금 보면 작년 대비의 판매량 증감률을 쭉 놓고 봤을 때 전통적인 강자, 특히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MS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유율이라기보다는 판매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중국의 기업들, 비아디, 지리 대폭 증가한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위권이었던 BYD가 지금 9위인 혼다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4월에는 유럽 시장 안에서 테슬라를 추월하는 움직임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과 맞물리면서 다른 완성차 기업 안에서도 살아남게 된다면 그 움직임은 꽤나 클 것이다 라고 업계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읽어보셔야겠고요. 3위인 현대차는 성장성이 좀 정체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가 역시 답답하죠. 20만 원 하회하는 모습, 지금은 18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IRA 관련해서 보조금 위축되면서 EV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 쪽에서 판도가 나타날 거다. 반전의 계기로 지켜보자라는 리포트까지 오늘 내놨습니다. 이 움직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카 이 밸류체인도 중요하겠고요. 어제 일부 반등을 줬던 사실 전통셀과 소재 쪽에서 어제 반등한 이유 자체는 IRA 쪽에서 이 보조금 폐지가 기존 초안이 2031년이었었죠. 그런데 이 수정안과 함께 2028년부터 보조금 폐지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급격하게 더 신저가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초안대로 갈 거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2031년까지는 보조금 받겠구나. 이런 안도의 랠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유율 측면에서는 업황이 워낙 좋지가 못해서 추세적인 반등을 도모하기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 기술적인 메리트에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그 안에서도 어느 쪽을 봐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 LNF,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납득되지 않는 이 주가의 하락 움직임 속에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TP 8만 원 제시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1%의 반등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4만 8천 원의 움직임. TP KB에서 제시한 게 8만 원인데 아직도 업사이드는 꽤나 높습니다. 여기에서 고꾸라진 주가를 되살릴 만한 총매제 같이 체크해 봐야겠고요. 넘어가면 전고체 BMW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이 실증 차량 공개했습니다. 주행으로도 이제 이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쪽으로는 꽤나 경쟁적인 뉴스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 시장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지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HD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지금 세진중공업이나 오리엔탈전공 같은 조선 기자재단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강했고요. 조선, 방산, 다시금 주도주가 컴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러티브는 너무 좋죠. 실적, 수주 사이클 좋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는 게 골자인데 실제로 최근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 쪽으로 발주를 넣는 움직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사수혜를 누려갈 수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곧 있을 줄라이 패키지 앞두고 미국 관세 협상에서 우리에게는 꽤 유력한 카드, 미국이 지금 약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시장에선 가장 좋아하는 내러티브죠. 인도입니다. 5월 15일 저희가 당잠사 이 시간대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이 항만에서 지금 인도 쪽에서는 국가 경쟁력으로 조선을 삼고 키우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 쪽으로는 인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손을 내밀었고 HD현대중공업이 인도의 국영 코친 조선사랑 합작 조선소를 설립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이미 인도에 다녀온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와의 조선 기술력 협력 속에서 인도까지 손을 잡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HD 현대 쪽으로 조금 더 쏠렸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다 보여줬던 종목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보면 HD 현대중공업, 미포 같은 경우에는 LPG 가스선 쪽으로 더 강한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MRO 쪽으로의 강력한 무기를, 마린 엔진 쪽으로는 LNG와 관련해서도 선박 엔진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HD 현대그룹주
어제 종가를 보시면 일제히 신고가 랠리를 보인 가운데 지금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마켓 지금 보시면 50분 넘어서서 지금 동시호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면서 전략까지 같이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LIG 넥스1 주인공이 될까요? 방산주 안에서도 TP 대폭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와서 가져와 봤고요. 전체적인 매크로의 움직임도 방산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라인메탈이 또 한 번 3% 이상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 랠리에 한 번 더 움직임을 더했고요. 지금 사실 그 배경은 좀 반갑진 않은 뉴스죠. 독일을 포함해서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크라 무기 사거리를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무기 종류도 비공개하면서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움직임이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러시아는 위험한 결정이다라면서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28일 베를린을 방문할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재건보다는 방산에 한 번 더 힘이 실리는 걸까요? 리포트도 이어서 체크해 볼 텐데 어제 현대로템 대폭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17만 원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LIG 넥스1은요 53만 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1분기 실적 좋았고 지금 수주 잔고도 1분기 기준 너무 좋은데 수주 파이프라인 탄탄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추정치 높여 잡으면서 지금 타겟 PER은 25배 적용해서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상 체결가가 4.5%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43만 원에서 마감, 현재는 45만 원 부근. 앞서 보신 것처럼 TP 53만 원 제공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60%의 업사이드 여력이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 줬던 종목 중심으로 모아드렸어요. 현대건설 또 신고가 움직임 나옵니다. KB에서 74,000원으로 또 최대 목표가까지 제시가 됐어요. 업사이드 25% 남아있습니다. 이제 건설주로 원전주 압축해야 될지 보시죠.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어제에 이어서 시세 연일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세적인 반등 움직임까지 점검해 드릴게요. 알테오젠 앞서 보신 것처럼 3% 프리마켓 시세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대장주의 움직임 속에 그래서 업사이드 어느 정도 열고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Q&A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쉬었고 우리 시장 방향성이 궁금한데 프리마켓에선 종목별 장세였거든요. 지금 호가 들어오는 걸 보니 지수는 어제 열기가 살짝 식어 보입니다. 0.5%의 코스피 내리면서 2631선, 코스닥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준비합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 이재규 AJ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조선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호가 수준에서 분위기를 보니 오리엔탈 전공 이런 기자재단이 더 강합니다. 어제는 선사가 다시 한번 이끌면서 조선주 랠리에 2차 랠리에 신호탄을 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기자재의 날이 된다면 지금 어디에 키워드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일단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조선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에도 생각보다 탄력적인 모습이 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도 자금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힘스라든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기술력이 저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선순환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이 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움직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 주단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규제함에 따른 기술력이 부각된다면 계속해서 주가의 추세적인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략해볼 만한,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쪽이 있으세요, 종목? 종목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케이프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케이프 같은 경우는 실린더 라이너라고 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엔진 쪽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살짝 부러지는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2분기, 3분기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선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KSP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 두 기업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짜 못 갔었네요. 선사 대비 덜 간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KSP, 케이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과장님, 지금 방산도 좋아요. 결국 조선방산으로 계속 흘러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오락가락하니까 이쪽이 힘받는 건지 오늘 리포트 나온 LIG 넥스원 45만 원에 또 신고가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의 영역이잖아요. 방산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래도 방산을 계속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전략이 오늘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번 텀에는 일단은 가진 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신규로 좀 매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이제 방산업체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일단 어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투경 해제가 되면서 일단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꼬리를 달면서 일단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53만 원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수주 잔고 부분, 뭐 수출 비중이 27년도에 대략 37%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내러티브 뭐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이번 텀에서 단기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풍산, 코츠테크 이쪽은 덜 가긴 했는데 이쪽보다도 지금은 일단은 홀딩 그냥 가진 자들만 보유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방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보통은 대장으로. 뭐 그렇죠.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은 뭐 이제 대장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번 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번 기술적인 텀, 그러니까 구간들을 항상 줬어요. 일단 조정을 받는 우리가 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들을 항상 줬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음 텀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또 반락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LNF 리포트 나온 쪽, 이쪽만 좀 빨간불 들어와 있고 어제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하방 경직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비아디 쪽에서 할인하고 현대차는 이제 반전의 계기를 삼는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는데 바닥 다지는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세요, 김 과장님?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섹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의 과잉 캐파 증설로 인한 후유증을 계속해서 겪고 있죠. 지금 겪고 있는데 일단 BYD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딜러들이 재고가 과잉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에서 스마트카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BYD에서 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계속해서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좀 밸류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LNF, 뭐 에코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를 걸 만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LG엔솔 0.9%의 약세 출발 앞두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1.5% 마이너스의 움직임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의 또 반전이 있을지 시장 문 열고 두 분과 보다 자세하게 개장 중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